안녕하세요. 저는 양재에서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영양과 생활습관을 교정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이희철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대사증후군 환자들과 생활습관을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논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8년이 넘었는데요.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들려오는 건 믹스커피였어요. 참 달달하고 하나 먹으면 정말 그 나른하고 졸렸던 게 갑자기 탁 깨우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냥 친구들과 인사치레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커피를 못 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요, 이 커피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는 것 같아요. 처음엔 믹스커피였던 게요, 이제는 커피 전문점으로 바뀌기 시작하고, 그 커피 전문점 커피도 뭔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알커피로 바뀌거나 드립커피로 드시는 분들도 요즘엔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그러면 커피를 마셔야 되느냐,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느냐,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 커피 안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.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로 믹스커피 왜 마시면 안 되죠? 프림이나 설탕 같은 성분들 때문에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이미나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는 커피 전문점의 커피. 저는 대사증후군이 있어서 믹스커피를 끊고 아메리카노로 바꿨어요.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노만 꾸준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카페스톨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추출 방식에 따라서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스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담즙산의 분비를 억제하는데요. 이 담즙산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중요한 소비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원래 써야 될 만큼의 양을 충분하게 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. 아니, 지금 커피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거 얘기 안 해요? 라고 하실 겁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오늘 대사증후군과 연관지어서 커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카페인입니다. 믹스커피도, 커피 전문점의 커피도, 그리고 알커피도 공통적으로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. 익히 알다시피 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,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게 되는데요. 대사증후군.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귀에 익으셨을 겁니다. 하지만 어떤 분에게 대사증후군이 뭐예요? 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면요, 그 대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? 우리 몸에 여러 가지의 영양원으로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것들을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, 이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들, 이것이 대사증후군입니다. 만성적으로 커피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피로감을 달고 산다는 건데요. 이 피로감, 결국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내 몸에서 쓰이는 것보다 적은 상태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보면 내가 실제로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. 그런데 계속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줘요. 그래서 필요할 때 계속 갖다 써요. 필요할 때 계속 갖다 씁니다. 그러면 그때 자체는 돈이 부족한 거를 모르겠죠. 쓸 때 자체는요. 그런데 갚을 때 대해서 보면 이 갚아야 되는 할부금이 눈덩이만큼 불어나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분은 파산을 하겠죠.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실제 상태는 내 몸이 필요한 양보다 내 몸이 만들어내는 양이 적다라는 건데, 이걸 각성효과와 교감신경의 활성을 통해서 감추는 데 익숙해지시다 보면 나의 몸이 보내는 그 신호가 사실은 내 몸의 대사량이
내 몸의 대사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호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. 사실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요,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힘듭니다.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거나 이 커피를 끊는 게 너무나 힘드신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은요, 첫 번째로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최소 2시간 이후에 드립 커피나 알커피를 통해서 한 잔 정도 드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. 달달한 믹스 커피를 끊는 게 너무나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식후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의 몸을 이해하고 커피 없이도 하루를 충만하게 보낼 수 있게 나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,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